억대 재산을 보유하고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이른바 건보료 무임승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그 수가 이번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죠. 네. 지금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. 예.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해서 자, 화면을 볼까요? 예. 165만 명이었는데 2015년이 예. 2016년에는 185만 3천 명, 20만 3천 명. 그러니까 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건보료를 안 내는 사람입니다. 예, 다른 사람이 예. 내주고 피부양자가 돼 있는 사람이 예전에 165만 명도 상당히 많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 심각하게 좀 증가를 했다. 예. 아마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좀 많지 않을까 이렇게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 예. 네. 근데 이게 가능한가요? 이렇게 무임승차를 하는 것이? 조건이 상당히 좀 완화돼 있어요. 피부양자로 등록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피부양자 등록 부분이 사실은 좀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. 근데 지금 조건을 보면 예. 연간 소득이 4천만 원 이하면 가능해요. 예, 그걸 그렇죠. 뭐 금융이라든지 연금소득인지 다 합쳐가지고 음. 또 가표 재산이 9억 원 이상 이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예. 사실은 너무나 탄력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고 봐야 돼요. 실제로 재산은 상당히 많은데 피부양자가 되면 다른 사람이 건보료를 내주는 거잖아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경우는 한 명에서 15명씩 내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. 뭐 그런 것들이 좀 심각한 게 아닌가 예. 보입니다. 자,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피부양자 가운데는 집을 21채나 갖고 있으면서도 건보는 그야말로 그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이게 140만 명이나 되네요. 말이 안 되죠. 예, 네. 21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2,800여 명이 되는데 말이죠. 그러니까 네. 이게 지금 그 피부양자 조건, 그러니까 자산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그렇죠.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. 예, 사실은. 21채를 갖고 있어도 9억 아래라는 얘기예요. 왜 그러냐면 예. 21채를 갖고 있어도 뭐 담보 잡히면서 저당으로 이렇게 간다 그러면 아, 가액이 줄어드나요? 그렇죠. 그 일정 금액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. 하나밖에 안 되면 9억 원 이하가 되는 거고요. 그렇다면 딴 사람한테 등재가 되는 거예요. 낼 네. 수 있는 사람은 등재가 돼가지고 자기는 피부양자가 돼가지고 실제로 그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전에 기억하겠지만 송파 세모녀 사건 같은 게 있습니다. 예, 예. 그 경우는 건보료 같은 것도 납부할 수 없을 정도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돼야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망했다고 이렇게 우리 예. 알려져 있는데 이런 사람들한테는 다 받아가고 좀 부자고 돈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받지 못하는 예. 뭔가 법적인 공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문제점이 제기되는 겁니다. 제가 궁금한 거 다시 한번 좀 여쭤볼게요. 21채 이상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그 부동산 과표가 9억 원 이하란 말이죠. 네. 자,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하셨을 때 뭐 대출이나 이런 거는 재산 가액이 이게 낮춰서 잡는 건가요? 그렇죠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9억짜리 집인데 네. 8억을 담보를 잡히든 뭐 전세를 전세를 줬다 했다. 그러면 내가 갖고 그러면. 있는 실제 재산은 1억 정도 1억으로 계산되는 때문에 겁니까? 모르겠으면 정확하게 제가 이 아. 21채를 뭐 보유한 사람을 제가 제대로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잘 예. 모르겠는데 어떠한 방식이든 어쨌든 9억 원에 맞췄을 거예요. 9억 원 이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겠죠. 피부양자가 예. 되는 거고요. 예. 이런 사람이 지금 2,822명이 22명이라는 거거든요. 상당히 많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랍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사실 이 뭐 20채 이상을 갖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본인이 물론 사는 집을 빼고요. 전세 형태로 가지고 있던 월세 형태로 이제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? 예.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거기서 어떠한 얼마 정도의 소득이 소득을 내는지 있겠죠. 이런 거에 대해서 예. 이제 정밀하게 이제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한 거죠. 이렇게 2,822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면 그 개별적인 상황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들여보고 세금을 갖다가 혹시 내지 않는 게 없는지 또는 네. 이제 자기의 소득을 갖다 일부러 낮춰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건강보험 료를 갖다가 내는 이 자격 기준을 갖다 맞춘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더 정밀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이제 이 건강보험료를 갖다 내도록 해야 예. 실제로 아주 성실하게 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그 월급 생활자들이 좀 억울하고 분한 그런 마음을 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렇죠. 네. 예. 건강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소득이 적은 좀 취약계층에 있는 국민들도 건강보험 혜택을 보게 하자는 건데 정부가 이 체계를 네. 조금 개편을 해가지고 피부양자 좀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고요. 그렇죠. 4천만 원이라고 합산소득을 계산했는데 좀 다운을 시켰습니다. 예. 3,400만 원 1단계에서 3,400을 보고요. 다음 단계에서는 2천만 원을 넘어버리면 피부양자 자격을 뺏어버립니다. 그러니까 내년부터 적용되는 게 그렇죠. 이제 연소득이 3,400만 원 합산소득입니다. 이하여야 된다. 예. 이거죠. 그리고 예. 이제 자신의 그 가표 자체가 예전에는 9억이었는데 예. 지금 5억 4천. 1단계에서 5억 4천이고요.
2단계에서는 자산은 5억 기준으로 낮춰지는 게 많이 또- 확정이 됐나요? 아직 이게 이제 개편 방안이니까 예, 이제 아직 강화를 그거는 하기로 한 모르죠. 거죠. 예, 예, 피부양자가 되려 그러면 아주 재산 자체가 작아야 된다, 적어야 된다라고 지금 음. 개편하기로 한 거고, 그래서 뭐 이거가 통과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은 조금 제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. 예. 자, 지금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건보 혜택을 점차 이제 확대시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? 네. 이제 그만큼 근데 또 건보 재정은 압박을 받을 텐데 말이죠. 자, 이런 식의 무임승차, 피부양자로 등재를 해서 무임승차하는 경우는 좀 제도적인 허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급하게 한시라도 바삐 또 손을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. 네.